누군가가 당신을 안아줄 때 이상한 에너지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 뒤에 뭔가 독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 말이에요. 그건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던 거죠. 모든 적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적은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그 박수는 늦고 영혼이 없으며 마치 당신의 성공이 그들에게는 고통인 듯합니다. 오늘 당신은 가까운 누군가가 조용히 당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8가지 숨겨진 신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호는 당신의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의 거장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은 대부분이 외면하려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수십 년간 연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억압되고 부정되며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이 숨겨진 우리 안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는 우리 내면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에게도 투영되죠. 특히 우리가 질투, 시기, 원한, 두려움을 느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웃음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런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위장합니다. 융은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외면한 것은 결국 외부, 특히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둠을 직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말이 아닌 미묘한 행동, 은근한 농담, 의심스러운 조언과 가짜 칭찬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융이 밝혀낸 이 진실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신호를 제대로 읽는다면 당신은 이미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걸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소중한 것을 누군가와 공유한 적이 있나요? 어떤 성취나 계획, 당신만의 순간을요? 그런데 돌아온 반응이 농담이었나요? 와, 야망 참 크네. 그거 잘 되길 바랄게. 같은 말과 함께 비웃는 듯한 웃음과 조롱 섞인 눈빛. 그리고 당신이 상처받았을 때 진정해, 그냥 장난이었어. 너 왜 이렇게 예민하냐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건 유머가 아닙니다. 비꼬무로 포장된 경멸입니다. 감정적 타격을 농담처럼 위장한 공격이죠.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불안한 부분을 알고 있으며 어디를 건드려야 할지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치 코미디한 장면처럼 행동하죠. 하지만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 후에 밀려오는 무거운 침묵도요. 더 비열한 점은 당신이 반응하면 과민하거나 드라마틱하다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종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게 되고 불편함을 참게 되며 무례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끊임없는 비꼼은 성격이 아닙니다. 그건 공격입니다. 누군가가 반복해서 당신을 타깃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감정 전쟁입니다. 단지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졌을 뿐.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신호들을 아는 것은 의심 때문이 아니라 감정적 생존을 위한 일입니다. 미소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성장과 파괴의 갈림길일 수 있습니다. 칼 융은 타인에게서 불쾌함을 느끼는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경고했죠. 자기 안의 고통을 외면한 사람은 그 어둠을 결국 타인에게 투사하게 된다고. 그리고 그 타인이 바로 당신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 반복되는 농담과 유머로 가장한 찌르기들은 단순한 무례가 아닙니다. 때로는 무의식적이지만 때로는 아주 의식적으로 표현된 질투, 원망, 좌절의 방식이죠.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줄 몰라서 비꼼을 무기로 삼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그 결과 당신이 점점 입을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 성취, 아이디어를 말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 농담이나 놀림이 두려워서요. 이것은 감정적 통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보통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당신을 깎아내리고 다시 안아주고 결국 장난이었어 라며 당신을 설득하죠. 만약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땐 눈물을 흘린다면, 만약 누군가의 말이 위로보다 상처를 더 준다면 그건 경고등을 켜야 할 때입니다.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비꼼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본이 있는 경멸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다치게 하면서도 즐기는 사람 곁에서 살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은 오랜 꿈이었던 계획을 누군가에게 공유합니다. 눈을 반짝이며 응원을 기대하죠.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냉담합니다. 조심해. 지금이 그럴 타이밍일까? 처음엔 걱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당신의 모든 아이디어는 경고로, 모든 대담한 발걸음은 제동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죠. 당신이 어떤 일에 열정을 보일 때면 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라집니다. 중요한 약속을 잡으면 깜빡했다며 나타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할 땐 늘 바쁘다, 시간이 없다, 연락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번, 4번, 5번이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바로 방해입니다. 가장 잔인한 점은 그 사람이 절대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항상 옆에 있으면서 웃고 당신을 위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 위함에는 당신이 성장하거나 빛나거나 더 나아가는 일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순간마다 그 사람은 의심스러운 조언, 전략적인 부재, 미지근한 칭찬으로 당신을 다시 끌어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교묘한 방해입니다. 꽃 속에 숨겨진 칼날처럼요. 당신은 기회를 잃고 자신감을 잃고 열정을 잃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마치 당신 탓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절대 하지마 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대신 의심과 불안을 심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점은 이 모든 게 너무 부드럽게 이루어져서 당신이 의문을 제기하면 오히려 당신이 못된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패턴을 관찰하세요. 당신이 실패할 땐 늘 곁에 있고 성공할 땐 보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당신과 함께일 때만 실수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당신에게 그만두라고 조언하면서도 실제로 도와주진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내면이 작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작게 만들고 싶어 한다고요. 당신의 성장은 그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기보다는 방해를 선택하죠. 착각하지 마세요. 반복되는 부재, 지연, 의욕을 꺾는 조언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이며 방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성과를 자랑스럽게 전합니다. 드디어 해냈다고요. 긴 노력 끝에 당신은 진심 어린 미소와 따뜻한 포옹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급합니다. 아, 나도 요즘 엄청 잘 됐어. 그리고 갑자기 당신의 순간은 사라집니다. 당신의 성취는 삼켜지고 당신의 빛이 불편해집니다. 누군가의 성공이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인 패배가 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연결이 아닙니다. 경쟁입니다. 더 교묘한 건 이 경쟁은 조용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경쟁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당신을 넘어설 무언가를 꺼냅니다. 당신이 좋은 소식을 말할 때마다 그 사람은 더 대단한 일을 가져오고, 당신이 한 걸음 오를 때마다 그 사람은 이미 2걸음 앞서 있다는 듯 말합니다. 처음엔 우연 같고 나중엔 그 사람의 불안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건 그 사람의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승리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는 당신의 기쁨을 늘 비교로 바꿉니다. 그래서 당신은 점점 침묵하게 됩니다. 경쟁을 피하려고, 당신의 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방어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친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라이벌처럼 행동하는 사람 곁에서 말이죠.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은 타인에게 투사된다고요. 자신의 공허함, 좌절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채워지고 평화롭고 성장하는 사람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빛은 그들이 숨기려는 그림자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은 상처받고 나서야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추락하기 전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당신과 경쟁하고 있고 당신의 성취가 비교의 반가소해가 된다면 그건 협력이 아니라 감정적 방해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승자는 없습니다. 한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다른 사람은 그걸 먹고 자랍니다. 결국 둘 다 무너집니다. 그 사람은 말합니다. 축하해, 정말 잘 됐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눈은 텅 비어있고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으며 목소리는 기계적이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말은 맞고 톤은 공손하지만 에너지는 당신을 혼자보다 더 외롭게 만듭니다. 표면적인 친절은 감정적 함정입니다. 말은 정중하지만 그 안에 영혼이 없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사회적인 반응을 학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의 진정한 연결은 전혀 느껴지지 않죠. 그리고 그것은 조용히 당신을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스스로의 감각을 의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민한 걸까? 그 사람이 축하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정반대로 느껴졌을까? 하지만 그것은 진짜입니다.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인간은 진실을 존재감, 말투, 감정의 전달을 통해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여될 때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 옆에 있지만 진짜로는 함께 있지 않습니다. 자동 반응 속에 형식적인 말만 주고받으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 나쁜 건 때때로 그 사람은 당신이 너무 멀리 나아가지 않기를 속으로 바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칼 융은 이를 자아의 분리, dissociation of the ego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진짜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가면 뒤에서 살아가며 감정적인 반응을 흉내내는 사람들, 그들은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랑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향해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척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점들을 사소한 것에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차가운 포옹,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사라지는 모습, 당신이 성취를 이야기할 때의 무반응,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할 때 느껴지는 죽은 듯한 에너지, 이런 감정적 냉정함은 교묘합니다. 다툼도 없고 험한 말도 없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침묵이 소리치고 있고 존재처럼 보이는 부재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오래 있다 보면 당신은 점점 신뢰할 수 없게 되고 마음을 닫게 되며 열정을 잃게 됩니다. 당신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애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연결을 바라는 것이 결코 과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꿈을 나누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진짜 너한테 맞는 걸까? 혹은 나는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마치 배려처럼 보이죠.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건 의심, 죄책감,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의욕입니다. 결국 당신을 설레게 하던 그 계획은 위험하고 무모하고 성급한 생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통제입니다. 보호로 위장된 통제, 소리 지르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조언과 상냥한 말, 차분한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다시 뒤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건 그것이 다 당신을 위한 일이라고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허락을 구하게 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 그 사람이 허락할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말을 꺼내기 전 그 사람이 동의할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직감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자신을 듣는 것보다 낫다고 설득당한 것이죠. 칼 융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혼란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통제하려 한다고.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성장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성장은 자신이 멈춰 서 있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정적인 감시를 통해 당신을 억누르려 합니다. 그것이 그들 자신이 느끼는 불안을 다스리는 방식이죠. 이런 조종은 너무나 미묘해서 당신은 자신이 작아지고 불안해지고 자신과 멀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눈치채게 됩니다. 그들은 의심을 꽃처럼 심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정성껏 가꾸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면 내일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당신의 의욕을 약하게 만들고 용기를 앗아가며 성장을 막는 걱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지배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타인의 시선에 갇힌 채 자기 삶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공간에 들어서자 대화가 갑자기 멈춥니다. 시선은 당신을 피하고 어제까지 자연스럽던 미소는 오늘 어딘가 어색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느낍니다. 누군가 말해주지 않아도 어떤 충돌이 없었어도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지만요. 이것이 바로 뒷말의 흔적입니다. 뒷말에는 증거도 고성도 직접적인 비난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암시 하나, 반쯤 진실인 말 한마디, 걱정인 척하는 투로 건넨 한 문장. 요즘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혹은 그 사람이 무슨 일 하는지 들었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의심은 심어지고 이미지는 얼룩지며 신뢰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뒷말이 가장 악랄한 이유는 당신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직접 말하지 않으니까요. 그저 결과만 남습니다. 닫히는 문, 식어버린 포옹, 줄어드는 연락, 그리고 이 모든 건 종종 당신 곁에 있다고 말했던 사람에 의해 벌어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직면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불편하다고 말하는 대신 비교하고 왜곡하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용한 무기로 삼아 당신의 이미지와 존재감을 깎아내립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지닌 빛이 클수록 그 빛은 아직 그림자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큰 불편함을 줍니다. 당신의 진정성, 용기, 성장, 그것들은 자신을 가면 뒤에 숨기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하기보다는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것이죠. 정면 충돌이 아니라 뒷말을 통해서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뒷말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내면이 평화로운 사람은 타인을 무너뜨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에 자신을 숨기지 않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그런 성숙함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고 믿고 나누는 동안 누군가는 당신의 솔직함을 무기로 바꿔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이유 없이 분위기가 변하는 것을 느끼는 건 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지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주의를 기울이세요. 증거는 없을지라도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언제나 당신을 걱정하는 척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조용히 독을 퍼뜨리는 사람 말이죠. 입은 숨길 수 있어도 몸은 진실을 말합니다. 항상 당신은 누군가에게서 멋진 말, 준비된 칭찬, 정말 응원해 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뭔가 어긋나 있습니다. 미소는 따뜻하지 않고 눈빛은 오래 머물지 않으며 당신이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사람의 몸은 멀어집니다. 당신은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낍니다. 신체 언어는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완전히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질투, 불쾌함, 경멸이 있는 순간 몸은 드러냅니다. 굳은 어깨, 꽉 담은 턱, 짧은 호흡, 피하는 시선. 그 사람이 아무리 공손하고 아무리 축하하는 척해도 몸은 속일 수 없습니다. 혹시 당신의 성취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분위기를 차갑게 만든다는 걸 느낀 적이 있나요? 그들의 눈은 당신과 함께 빛나지 않고 포옹은 축하가 아니라 형식처럼 느껴지며 그 안에 진심이 없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 이유는 진짜 감정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가까이 다가오고 눈빛으로 웃으며 함께 감동합니다. 하지만 거짓이거나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은 불편함의 작은 신호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느낍니다. 설명은 안 되더라도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항상 몸을 통해 드러난다고. 그리고 당신의 직감은 그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유난도 아닙니다. 그것은 감지입니다. 배신은 때로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미묘한 거리감, 변해버린 에너지, 그리고 그 신호들을 무시할수록 당신은 더 불균형한 관계에 노출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으면서도 왠지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해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당신의 본능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본능이 조용히라도 강하게 말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당신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증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의 세계는 증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느낌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몸이 거리감, 긴장감, 무관심을 보여준다면 믿으세요. 그 행동의 행간 속에는 감춰진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훗날의 큰 상처를 막아줄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직감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느낌입니다. 당신의 뇌가 이해하기 전에, 말로 설명되기 전에, 상황이 드러나기 전에 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미묘한 불편함, 설명되지 않는 피로, 낯선 에너지,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여러 번 외면하려 했습니다. 이해하려 했고, 합리화하려 했고, 그냥 넘기려 했지만 그 느낌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단단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죠. 뭔가 잘못됐다. 직감은 몸의 조용한 지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를 포착하는 감정의 레이더입니다. 말과 어울리지 않는 말투, 눈을 피하는 시선, 선언된 의도와 맞지 않는 진동들. 당신의 신경계는 이 모든 것을 이성보다 먼저 알아챕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레이더를 너무 자주 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 바르게, 이해심 있게 상대에게 기회를 주라는 교육을 받아왔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감각을 의심하게 됩니다. 불편한 순간에도 웃고 에너지가 다 식은 사람을 곁에 두죠. 이미 그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는 신호를 수없이 보였음에도 말이에요.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되지 않은 것은 결국 운명으로 나타난다고요. 당신이 외면한 진실은 반복되고 당신을 다치게 하고 당신의 길을 방해합니다. 당신이 인식하지 못한 채로요. 그래서 직감은 존재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침반으로, 당신의 보호막으로요. 몇 번이나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누군가 옆에 있는데도 불편한 기분이 들었던 순간, 대화 후에 밀려온 알 수 없는 피로, 이유 없이 무겁게 느껴졌던 감정,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 시스템이 보내는 반응이자 경고입니다. 아직 이성이 따라잡지 못했지만 몸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시하는 건 선택입니다. 선택은 늘 대가를 동반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에 매달리고 당신을 비워가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당신을 억누르는 환경에 머물고 있다면 이제는 속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큽니다. 약해진 자존감, 반복되는 고통, 멈춰버린 삶. 그래서 당신이 느끼는 것을 믿으세요. 직감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을 들을 줄 안다면 아직 오지 않은 상처로부터도 당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싸울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는 사치도 이기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의도는 없더라도 감정적으로는 움직이는 폭풍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쓸수록 당신은 점점 자신과 멀어집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누구의 인정을 구하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장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은 침묵을 필요로 합니다. 결단을 필요로 하고 때로는 단절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에너지, 빛, 본질, 그것을 아무에게나 허락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단, 당신이 계속 작고 불안하고 의존적인 상태일 때만. 왜냐하면 당신의 빛은 그들이 감히 마주하지 못하는 자신 안의 부분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빛은 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많은 것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빛을 그림자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에게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은 단지 참아주는 곳에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곳에서 더 크게 빛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눈을 뜨이게 했다면 그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세요. 때로는 한 번의 클릭이 지친 영혼을 구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조용히 에너지를 빼앗기는 관계 속에 갇혀있고 이 작은 경고가 깨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애는 자기 기만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용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깨어남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누구도 당신을 가짜 미소, 차가운 칭찬,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로 다시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은 선택합니다. 당신의 평화를 선택하세요. 당신 자신을 선택하세요. 언제나.